네, 안녕하세요. 네, 상한가 스쿨의 주도주 1타 강사 이정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의 시간은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어떤 걸 꺼내와서 알려드려야 되냐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이 바닥이냐 앙이냐, 그 중에 그 부분이 제일 심하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도 바닥이냐 아니냐 이 키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저 또한 많이 궁금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닥은 앙이다.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앙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하나씩 그 불안감에 대해서 전 해소를 시켜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첫 번째로 AI 거품론, 그리고 중동 리스크, 엔캐리 자금 이탈이 있어요. 이 세 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개가 갑자기 합쳐지면서 어제와 같은 하락세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장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있지만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AI 거품론. 네,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글, 메타, 아마존이 AI 수익 리스크가 이게 안 되고 있다,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또 한 번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AMD 실적 발표 나오면서 AI 거품론이 사라지면서 또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왔고, 또 팔란티어 어제 있었죠. 이 기업도 이제는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다 필요 없다. 이 회사 주가가 어느 정도 잘 나오면 AI 거품론이 생기고, 다른 회사 주가가 잘 나오면 AI 거품론은 다시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누가 결정을 할 거냐, AI 거품론에 대해서. 지금 세로로 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I 거품론이 나오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하는 모습세가 나와야 그때부터 시장 꺾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시장이 많이 꺾였을 때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세, 이런 부분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AI 거품론이라는 거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하락이 나왔을 때는 AI 거품론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기업들이 빠지고 나서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도 다 의미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번 달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거품론을 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중동 리스크로 넘어갑니다. 네, 중동 리스크. 불안하죠. 전쟁 나면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느꼈던 전쟁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오늘자 뉴스는 미국인이 최소 5명이 부상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에서도 더욱더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많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전쟁이 안 난 거냐라고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은 딱 아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 화살표 된 부분이 언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입니다. 네, 전쟁하고 나서 바로 급락이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급락, 만약에 어제 전쟁이 터졌어도 그런 급락이 나오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급락이 어제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쟁을 하고 나서부터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도 나왔었던 부분도 있어요. 계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졌던 부분이 아니라, 저렇게 많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더 컸기 때문에 떨어졌다. 왜냐? 전쟁이 나고 나서부터 유가나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 반등하는 모습들도 나왔죠.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장이 더 잘 버텨줬습니다. 네, 어떻게 전쟁 나고 나서 좀 횡보를 겹치다가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계속적인 하락세, 저 때부터 아마 유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 유가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 물론 불안하고 겁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다. 전쟁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팔지 손절을 할지 아니면 더 살지 정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미국도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는 누가 뭐래도 지금 제가 많이 유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은 다음 장에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이 나온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엔캐리 자금 이탈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저금리 때 많은 대출을 이끌고 미국에 가서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고 미국은 5%대 금리니까 누가 멍청한 사람 아니고선 일본에서 대출을 한 다음에 그 자금을 미국 가서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금리, 예금만큼의 이자는 벌 수 있겠구나. 그런 심리 때문에 많은 일본 자금들이 미국이나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금들이 이제는 이탈을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추정하는 자산이 각각 다르다는 부분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뭐 얘기를 하는 부분, 거의 20조 달러.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숫자로 세기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약 2경원 정도인데 공이 몇 개인지도 모를 만큼 큰 자금이다. 하지만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공포감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달러엔 주봉 차트입니다. 달러엔 주봉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엔화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줬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NK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분다는 거는 조금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냐? 물론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본 자금들이 중국 쪽으로는 안 들어갔냐? 중국 증시는 그렇게 이번 하락장 때 그렇게 많이 큰 부분은 안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볼 수 있는 지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이것도 또 잊혀져 갈 이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만큼 중국장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저는 좀 불안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까지 없기 때문에 이 NK 자금 이탈도 한 달 뒤면 좀 많이 잊혀질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AI 거품론.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를 사야 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AI와 연관이 없는 섹터를 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하죠. AI 거품론이면 AI와 연관 없는 섹터 종목을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동 리스크. 나는 전쟁 진짜 날 것 같아. 전쟁이 안 나더라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빠질 가능성은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중동 리스크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종목은 뭐 석유 관련주, 해운 관련주인데 오늘 제가 갖고 온 섹터도 이거에 연관이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엔캐리 자금이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경쟁하고 있는 섹터에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거는 엔캐리 자금이 이탈이 되면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일본이 수출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격 경쟁력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섹터에서 사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지는 섹터를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다음 장에 보시면 딱 나옵니다. 바로 조선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AI랑 조선이랑 관련이 있나요? 물어보신다면 다들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조선이랑 AI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AI 실적 좋은 게 SK하이닉스가 잘 갔던 이유도 누가 뭐래도 실적이었는데, 이 조선업 관련 회사들도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고, 빅3 수주 잔고가 넘치다 못해 지금은 이제 고가 수주까지도 받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다음 장으로 보시면 수주 잔고도 중요한데 가장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팔아서 얼마만큼의 남기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많은 부분이 이제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 적자에서 흑자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도 되게 보시면
딱 이쁩니다. 예, W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쌍바닥 차트가 제일 좋다라고 하잖아요. 예, 영업이익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수주 잔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돈을 벌어야 그 회사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딱 지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은 더욱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올라간다. 신조선가 지수 추이가 이제는 역대 최고치까지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배 가격이 옛날과 비해서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배를 팔면 팔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조선주 관련 뉴스를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NK 자금 이거랑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조선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조선을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어떻게 보면 수출 제재나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일본이다. 일본도 지금 미군의 해군 함정 관련해 가지고 MR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적으로 배가 들어오는 배들은 일본에서 고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MRO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거를 왜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봐야 되냐? 우리나라가 만약에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더 수주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 국방비가 지금 미국은 왜 군함을 못 만들까?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군함이나 관련된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 많이 놓쳤습니다. 조선주의 제일 최강자는 원래 미군이었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이 생산 쪽을 많이 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MRO 사업까지도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MRO 사업을 왜 계속적으로 노려야 되냐? MRO가 뭐냐면 유지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배의 유지 보수인데 이 군함을 유지 보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맹 국가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비밀과 많은 부분이 보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픈할 수 있는 건 동맹국이다. 그런 사업을 지출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많은 경험과 이런 부분을 습득을 하면 다음번에는 미군 함정까지도 수주할 수 있는 기대감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조국, 국방비에 천조를 쓰는 나라인데 중국 해군이 많이 따라왔다. 중국 해군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군함이 340척입니다. 근데 미군 군함은 300척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군 군함을 추월했던 모습가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도 우리도 이제는 늘려야 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2045년도까지는 350척까지도 늘릴 계획이다. 근데 중국은 한 발 더 앞서서 우리는 400척까지 늘릴 거다. 물론 양은 중국이 많겠지만 질은 미국이 더 높을 수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함정이나 이런 부분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NK 자금이나 만약 일본 엔화 가치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가 수혜해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조선주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선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누가 보래도 HD 현대중공업 이 종목 같으면 오늘 딱 상승하는 모습세가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제 남들은 다 죽겠다라고 많은 하락세가 나왔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 그걸 없던 일로 만들면서 다시 되돌림을 만들어주는 모습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고 아까 HD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릴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언제든 사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HD 현대중공업도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 3사 중에 하나죠. 요 삼성중공업도 어떻게 보면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을 다 털어내고 이제부터 하반기부터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삼성 관련주들, 삼성그룹주들이 잘 가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도 유심히 체크해보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좀 기자재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태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조선 기자재 쪽에 피팅 관련주
파이프나 배관에 연결해 줄 수 있는 피팅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쪽으로 매출 비중이 더욱더 많습니다. 근데 석유화학은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춰서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보다 시총이 좀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나 상승력은 좀 더 유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등락폭, 이런 부분, 그리고 영일만 관련주까지도 엮일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태강이라는 종목도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는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인데, 원래 기존에 HD 현대중공업 계열사만 거래를 하다가 뭐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도 거래 고객사를 넓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고객사가 다방면이 되면 매출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주도도 1타 강사 이종호가 갖고 온 종목은 뭐냐라고 본다면, 차트를 보시면 다른 조선주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응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응축한 차트가 한 번의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잠시 후에 8시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요약을 딱 세 줄로 한다면, 시장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더욱더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걱정된다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시장보다 강한 섹터를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좀 어떠셨나요? 진짜 알차게 제가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좀 모자랐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 풀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후 8시에 무료 방송에서 다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